아리랑. 예술 공연 아리랑. 대박.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오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의 실수가 없어요. 저 실수하면 죽어요. 아유 어린애들. 아유 제일 마음 아파, 제일 마음. 맨날 시킬 거 아니에요. 드론 쇼까지 해? 어머. 저 드론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저거 만들고 있다는데 지금. 그러게. 아, 마지막에 들어갔어 이거. 빛나는. 빛나는 저거. 와 대박이다. 건이 없는 나라. 아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진짜로?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랐어요. 와, 아리랑 홀라비네. 공연에 동원되는 한 회차에 동원되는 인원수가 대략 10만 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드 세션 보세요. 탁탁탁탁 10만 명이 하나같이 맞추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2007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술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예술 공연. 2014년에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 아리랑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2018년까지 이 아리랑 공연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 이름을 북한이 쓱 바꿉니다. 아리랑에서 빛나는 조국으로 공연 이름을 바꿔요. 드론 쇼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씨를 드론들이 수십 개가 쫙 날아가서 밤하늘에 술을 놓죠. 대신 입장료를 3배 이상 올렸어요. 그때 당시 특등석이 800유로, 1등석이 500유로, 2등석과 3등석이 300유로와 100유로였어요. 그런데 2018년 9월 9일 공연 10년 전에 비해서 3배를 올렸는데 외국인 관람객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공연을 다 봤어요. 야. 어떠세요 보시니까? 뭐 저는 뭐 맥락을 아니까 되게 뭐 병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아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 이런 거 아예 뭐 모르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보면서 우와 되게 잘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 있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연습했지? 그럼. 일을 하다가 휴가를 냈나? 퇴근하고 하나? 학교에서 이런 걸 시키니? 막 이런 식.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구조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다가는 이해가 안 이해가 되니까 안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월급 어떻게 주고. 이게 아까 타일러 씨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주고 하면 착취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김 부자가 이제 참가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고 거기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뿌듯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해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회의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도 점점 줄어들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병맥주를 15병을 받은 거예요. 사탕 받은 친구도 있고. 1년 공연을 하니까 병맥주 15병을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럭지에다가 2개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비닐병이 그 퀄리티가 안 좋아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치를 그냥. 1년치 월급을 날리고 죽상이 돼가지고 네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2007년 그 북한이 아리랑 그 기네스북에 오를 때 제가 그때 참가했었거든요. 참가를.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아리랑 공연을 참가해서 정말 운때가 좋으면
텔레비전을 타요. 네. 그 어머니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우리 딸이 뭐 아리랑 참가해 이렇게 하면 야 이번에 뭘 줄까? 왜냐면 제 선배 언니들은 재봉기 받았거든요. 저렇게 재봉틀을 받았는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이제 그 색 TV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색 텔레비전이 뭐였냐면 지금 보면 그 LG 거 그 뒷장구 TV 있잖아요. 아날로그 TV. 옛날 뒤에 이렇게나 수상관인 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LG를 떼고 거기다 이제 아리랑을 붙여서 진짜 한국 LG였다. 예, 그거를 이제 줬어요. 마지막으로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그 제거래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풀고 제거토리한 거. 예, 제거토리 합돌이하고 사장님 미쳤어요. 그거를 하고 우리 가게 어디 나눠줬구나. 예, 나눠주고 애 뒤로부터는 TV 이런 거 안 줬어요. 뭐 사탕 1kg. 또 결국엔 또 사탕 1kg? 예, 아예 못 받는 쪽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상이 내려가는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말이 없어요? 아, 하나 TV 주다가 불만이 이제 입이 이빨 대빨 나오죠.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너 왜 나한테 이거 줬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어떤 거였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곤봉장이라는 리듬 체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15살 거의 유연성이 다 굳은 시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나 하나가 못하면 집단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막 경쟁을 붙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리 찢기도 무조건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이제 다리에 멍이 들어서 새파랗게 핏줄이 다 터져서 그냥 뱀 껍데기가 이제 씌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제 유연성이 좀 이제 굳거든요. 근데 제가 먹히면 애들이 못 가다 보니까 선배 언니들이 한 10명인가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저런 담벽에다 갖다가 이렇게 다리 찢는다고 이렇게. 예, 밀어붙였어요. 근데 온 학교가 제 울음소리로 다 제가 소처럼 울었대요.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 골반이 이렇게 다리를 찢다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가능해? 예, 그게 이제 확 튀어나왔는데 다음 날부터 못 걷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몸을 가지고 1년 넘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면서도 막 하더래요. 지금도 지금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20년이 지났는데. 이야, 몸이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네. 약간 야하지 않았어 방금? 지금 야하지 않았어. 몸이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자, 본복 시좀. 근데 그래서- 곤봉이 지금 뭐 똑같은 건 없지만 가지고 오셨죠? 지금 가져왔는데 이 자, 곤봉도 15살 때 모습을. 있어요 지금. 팔걸 좀. 신발 벗고 본격적으로. 뛰어야 왼발의 부분인가요? 야, 그러면 우리 펴도 되나요? 수혜 씨가. 근데 나오네, 자세가 나오네. 자세가 아니 뭐 나오네. 단무지 2개인 거 잡고. 자 우리 먹고 컬러 TV. 항상 수혜 씨 아리랑 공연 보겠습니다. 옥시야 갖고 왔나 봄돌이 싣고 왔나 오. 강남에 갔던 집이 이 몸에 다시 왔네 행복의 초마를 원래 찢어야 되는구나. 다리를 찢어야 돼. 좀 찢어야 되는 거? 싹이 모인 몸에 다시 왔네 행복의 초마를 새 집을 지어놓고 찢었어. 네가 하도 좋아 오. 네가 하도 좋아 네가 하도 좋아 빙빙 빙빙 네가 하도 좋아 기계차잖아요 완전히. 잘한다. 아우, 저도 생각이야. 얼마나 시켰으면 좀 기억하는 거 봐. 얼마나 시켰으면. 소년제.
와, 소년자야, 기가 막히네. 역시 스파르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7살 따님이 된 어머님인데 15살 미안하다. 때 스파르타식으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애들이 땡볕 쳐요. 막 픽픽 쓰러져요. 그거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연습을 어머니 세월이. 그러게, 세월이 맞아야죠. 공하고 물이 다 빠졌구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대요. 화장실. 아이고. 이게 한번 화장실 가려면 이거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뭐 예전에 기저귀도 채워놨다고 할 정도로. 근데 밑에다 막 페트병을 가지고 있대요. 필수예요, 그러다가 필수.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고. 그럼 뭐 참다가 맹장 터져서 갔는데 죽는 애들도 있고. 그게 제일 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악취가 그렇게 진동합니다. 그럴 것 같아. 화장실 쉬는 시간에 5만 명이 한 번에 어떻게 어떻게 쓸 수 가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똑같이 줘요. 이제 그리고 뭐 건봉장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화장실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 못 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참다가 네. 결국엔 이제 방광 오고 막 난리 납니다. 아 진짜 그 와중에 그 중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이 제일 공연 편한 데 있어요. 카드 섹션 보면 이만큼 이제 애들 쫙 이제 세로를 앉은 거 번호를 매겨보면 1번부터 72번까지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랑 60번부터 12번까지가 로열석이에요. 몇 개 안 번지나 보네. 몇 개 안 번져요. 그래서 배경책이 이렇게 얇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돈 있는 집 자식들, 이야 백 있는 집 자식들 이걸로? 그 집은 있는 집이니까 칼라티가 필요 없는 거야. 없어요. 예. 억지로 참가하는 거지. 그리고 11번부터 한 59번까지는 너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배경책을 몇 킬로? 거의 한 15kg. 가장 중간에 끼어 있는 애들. 더 난리 난 게 뭐냐면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 얼굴 나오는 애들. 그 사람 얼굴 나올 때는 책을 이렇게 바꿔들어야 돼요. 걔는 또 짧은 책이 시간에? 두 개예요. 배경책이.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서 그 배경대 하는 애들을 보면 키가 안 커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들고 다니고. 그 계속 메고 다니고. 솔직히 신기하긴 해. 영상 보면 와라고 신기하긴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야 이거 인간이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을 갖다가. 그 지금 타일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기하지만 불편해요. 저 안을 생각하면 그냥 불편해요. 감탄은 나오는데 어찌 보면 감동은 없고 탄식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그 교실을 또 내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그 육체적으로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조직 생활, 단체 생활, 개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의 픽셀로 전환해서 전체와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탈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적 인간형,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훈시까지 해요.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술 공연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술이라는 걸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존경받아 마땅해야 예술인 것 같은데 지금은 비난받아 마땅한 어떤 아이들을 찾는 행위인 것 같아서. 근데 이래서 말인데 실수하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실수하면 그냥 바로 생활총화는 기본이고 만약에 실수했으면 그날에 사상투쟁회를 해요. 사상투쟁이? 그거 사상투쟁회가 어떤 거냐면 얘를 갖다 세우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이제 잘못한 걸 집단이 다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학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공개적인 학폭이야. 얘가 이렇게 사상투쟁회를 당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에 부모를 불러요. 너무 부모까지 불러서 아들 교양, 딸 교양을 어떻게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배경대에 카드 섹션 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그런 구호를 써요.
오자는 혁명의 원수. 여기에 5점을 남긴다 하면 이 오자는 혁명의 원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불쌍해. 이게 너무 사실 불쌍해. 너무 그 감옥 같지 않아요? 진짜. 아리랑 공연. 이건 진짜 희생이다. 10만 명이 동원돼요. 10만 명. 출연자가 더 많은 유일한 공연. 에반이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요? 네. 진짜요? 네. 저도 가봤어요. 대박이다. 와, 장관이다, 장관 진짜. 저 뒤에가 전광판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면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학대를 안 하시. 쌤은 아리랑 공연 이거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제일 기억 남거든요. 이게 지금 아동 얘기하고 있지만 성인들은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지금 군인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여러 가지로 뭐 성인 나와서 뭐 이렇게 약간 스턴트처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그 플래카드 봤을 때 어마어마하지. 이게 정말 영상처럼 보이거든요. 틀림 하나도 없이 솔직히 박수 안 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와, 분위기가 그 압도된다. 자리에 박수 안 치는 게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영상으로 보고 실제로 가서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저는 이제 뭐 사실 평생에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럴 것 같아요. 경험이었고 이렇게 실제로 보고 중요한 게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같은 행동, 뭐 하나도 안 유니사이클 타든 뭐 저글링 하든 이렇게 다 똑같이 싱크로나이즈 된 상태로 하는 공연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라스베가스 태양의 서커스의 100배는 큰 것 같아요. 사실이요. 인건비가 압도될 것 같은데. 거기다 무슨 와이어에다가 정말 꽤 높은 밑에 그물 없이. 근데 아무 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청객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서커스나 뭐 호주에서 볼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개념이 정립되기까지는 우리도 얼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북한에 오는 외국인들은 저걸 보면 박수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좀 환희롭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소리 쫙쫙 하면서 배경대책 펼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걸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걸 프라이드, 자긍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리랑 대집단 체조죠. 진짜 아까 뭐 보는 사람보다 출연자가 더 많다 그랬는데 5만 명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6살 어린애들부터 14살까지 뽑아요. 그 이유는 14살까지 그 이상이 되면 유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연해야 되거든요. 운이 좋으면 저거 끝나고 나면 색텔레비 정도는 받아요. 근데 운 나쁘면 뭐 통조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게 가능한 게 인건비가 없어서 가능하고 그렇죠? 독재 정권이어서 가능한데 문제는 저 아동들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1년 정도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저거를 하다가 죽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진 상태에서 끝까지 하다 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김일성 청년 영예상을 줬대요. 그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장군님을 위해서 이 끝까지 이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얘가 맹장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외국 분들은 저걸 북한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와서 박수는 치지만 엄청난 아동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고 저 아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티켓 값이 꽤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거죠. 이게 사실 관광 자원이다 그러면 이게 비용 대비 가격 이게 안 나오거든요. 채산성이. 그렇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공연 티켓 최고가가 이제 800유로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고 제일 싼 게 100유로인데 우리가 14만 원. 100유로 냈어. 그렇죠. 아니 우야파 100유로면 이제 싼 거예요. 그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북한의 그 김정일이 교시를 내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철학이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형성하게 길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야,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도덕을 체화하는 과정으로 얘기되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자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교육을 당하는 거고 훈육당하는 거고 신체가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회주의 선동이 되는 거고 관광객들한테 관광 자원이 되는 일종의 다목적인 거고 가장 제작비가 싸게 먹히는 거네 북한 입장에서.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무게차를 선두로 한 청년절 경축 2년 전이제 촛불대호가 광장에 들어섭니다. 그거는 사람이 한 거야? 일길이 타오른다. 촛불 기치로 지펴주신 주체의 횃불, 혁명의 제두봉으로 안겨주신 조직의 횃불,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가고 갈 영결성의 신념의 횃불. 연습 얼마나 많이 했을까? 야, 말의 바이브레이션이 있네요. 와. 영생. 야, 저게 글로 바뀌는 거 봤어. 영원히 살아있는 김일성 이거야? 대박이다. 와, 대단한데. 아, 저 깜깜한데 바닥도 잘 안 보일 텐데 저렇게 딱딱 맞춰서 어떻게 다니지? 저 길 잘못 찾아가면 어떡해. 야, 마지막 김정은 저렇게 야, 글씨 최고. 아니 글자가 막막 바뀌어.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 지금. 어디까지. 와, 진짜 경이롭다. 갑자기 순간 떠오른 게 만약에 나중에 통일돼서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개막식 같은 거 하면 진짜 잘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위에서 보면은 어떤 글들이 쫙 당연히 보이잖아요. 네. 실제 밑에서 촛불 들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아니죠. 외워서 가겠죠. 정확하게 딱딱 가져야 돼. 아니, 정확하게 그런 아니, 우리 같으면은 밑에다 뭐 라인을 맞아, 그려놓고 라인을 이것도 그리는데.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네. 막 어디로 가라, 이번은 저로 가라, 이렇게 다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피난이 연습이 있고 위에서 다 쌓인 마이크로 딱 야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아니, 번부터 가다가 번호를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카드 색상은 앉아서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응하게 김정은의 김정의 이응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 잘못 써 있으면은 글씨가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니 누가 하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다 열마다 자기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구령을 주거든요. 아, 우로 뭐 밭 하면은 지금부터 횃불이 어떤 금징이 나면 또 저기 콘타 지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수기 신호, 이 전기 신호를 다 줍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뭘 썼는지 다 알죠.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기에 참석해 보신 분 계세요? 대학생들은 한두 번은 다 참가해요. 무조건 참가하는데 저거 엄청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자기 차례 그거 한 번 기다리려면요. 그 촛불 들고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곧 지나가는 게. 여름이잖아요. 저게 햇불 엄청 뜨거워요. 저게 막 그 기름 불덩어리가 이렇게 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끔씩 타다 또 떨어져요. 그리고 막 옷 구멍 빵꾸 나고 화상 입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저 열기가 엄청 나요. 그러니까. 진짜 고역이에요. 고역. 아니 그러면은 저것을 갖다가 밑에 그 많은 사람들 정말 횃불을 가지고 저걸 만들어내잖아요.
과연 몇 살을 보는데 위에서? 전 국민이 봐요. 예? 전 국민이 봐요. TV로 나가거든요. TV 중계하겠다.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으려고. 그거 하기 싫으면 생각하려고 버리세요. 저 장면은 지금 그 2012년 8월 28일 날 총련절을 맞으면서 8월 29일 날 행사를 한 겁니다. 네. 김정은이 이제 1호 행사를 한 건데 저런 걸 한번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데 기관별로 다 맡겨놔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광장에 와서 한 달 동안 리허설을 합니다. 한번 이제 다시 이렇게 맞춰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수는 없고요. 고역도 저런 고역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저는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장창건 40돌이라는 85년도에 첫 횃불 시위가 있었는데 저 횃불 시위를 어디서 따왔냐면 히틀러한테서 따온 겁니다. 나치 깃발 횃불 시위가 그 큰 횃불. 우리는 촛불 시위 하잖아요. 저기는 진짜 횃불에 이만 망치에다가 기름 붙여가지고 횃불 들고 나가기 때문에 사고도 상당히 많아요, 저게. 그런데 그런 횃불 시위를 8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없어졌다가 최근에 김정은이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북한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통치력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대규모로 이제 2013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저 행사도 그렇고 김정은이가 처음 와서 저 행사를 준비한 건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걸 보면 마치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로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저게 어떻게 굶어 죽는 나라입니까? 저렇게 횃불 시위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쌀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그게 한 사람 때문에 오직 김정은이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북한 유일 24시간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 곳. 예, 저렇게 어두운 북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동안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 김영철 씨가 준비하셨죠? 네. 북한 하면 딱 언뜻 떠오르는 게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곳 이런 곳인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북한에 유일하게 이곳만큼은 24시간 365일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화면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왜 평양만큼은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걸까요? 평양에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 첫 번째.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광장, 평양 중심부에 지어진 김일성 광장입니다. 1954년부터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맞은편에는 인민대학습당이 김일성 광장을 더욱 웅장하게 비춰주고 있네요. 평양에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두 번째, 북한의 상징 주체사상탑입니다.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맞춰 1982년 4월 15일에 완공된 주체사상탑. 150m 탑 높이 꼭대기에 있는 주체사상탑의 상징인 새빨간 봉화가 혹시라도 꺼진다면 주체사상탑 관리자의 목숨도 위태위태하다고 하네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평양에서 절대로 불이 꺼져선 안 될 장소 세 번째, 평양 모란봉 구역에 있는 천리마 동상입니다. 45톤에 육박하는 동상은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인민들의 영웅 기계를 상징하는데요. 천리마 속도를 강조했던 김일성 때문에 낮에 동상 관리보다 야간 조명 관리에 더욱 애를 쓰는 곳이랍니다. 평양의 상징인 개선문 역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될 곳 중 한 곳인데요. 높이 60m, 너비 50m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인 개선문은요. 김일성의 독립운동 업적을 해외 관광객들에게 찬양하기 위해 밤이 되어도 절대로 never ever 불을 끄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색빛과 화려한 조명으로 뒤덮인 대동강 초와 유람선. 자, 평양 랭명과 평양 온반이 유명한 옥류관도 밤낮 없이 수십억 개의 전구를 쏘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평양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에 북한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은 환상적인 도시로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절대로 불빛이 꺼지지 않는 평양에서 채널A 특파원 김영철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평양이 저렇게 화려해요? 와.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환하지는 않은데 이제 명절날 때 북한의 이제 도시에 있는 어떠한 이제 야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이제 전등들을 다 켜놓거든요. 그래서 명절날에 저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다 꺼져 있죠. 제일 불이 꺼지지 않는 1순위가 하나 딱 있는데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게 제일 대표적인 북한의 최고 중요한 데거든요. 특히 이제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만수대 동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석궁에 그 북한 그 인공기가 이제 딱 펼쳐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는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김일성 그 부자
김부자 쪽에 그런 뭐 어떤 상징적인 것에 만약 불이 꺼졌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김일성 동상이나 이제 만수대 동상에 불이 꺼지면 그건 담당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겠죠. 아마 총살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실제 총살된 사람이 있습니다. 종전 사고로 인해서. 어이구. 송진제강소라는 게 김책에 있습니다. 송진제강소라고. 그리고 포항제철소가 같은 쇳물 녹이는 곳인데 거기 종전사고가 나가지고 쇳물이 다 굳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2009년도 3월 달에 전력공업부 과장하고 담당자가 실제 공개 총살되는 걸 사진 찍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전사고 때문에 총살됐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실수로 했다면 자기 실수도 아니죠. 맞아. 만약에 자연재해다. 그렇지. 자연재해라도 그건 담당 책임자가 엄중히 책임을 아니 번개가 때려가지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면 자연재해에 그 대비할 그런 그 가서도 있어야 되는데. 번개가 치는데 자기가 맞으면 자연재해를 어떻게 할게요? 대책 마련을 했어야지. 근데 거기가 만약에 번개를 막아야 된다고? 대신 벼락을 맞으면 영웅이 되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그냥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자리라고 해도 되겠네요, 진짜. 정말 이 한 몸을 소풀길처럼 깡그리 불태워 검사를 앞당겨 끝내고 흉내하는 원수님을 하루빨리 모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내내가 경쟁에서 다른 대대보다 뒤떨어지면 참이 오지 않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지금 돌격대 열풍. 네. 북한에서는 돌격대가 군대만큼이나 투지가 강하고 용맹한 조직인데요. 오늘 이만갑에서는 상상 그 이상 돌격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일단 돌격대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국가 건설이나 시기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제기가 되잖아요. 결국은 일을 시킬 사람은 청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영역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인력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다 긁어먹는 것이 돌격대인데 그래서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너네 속도전이라는 그 명령대로 빨리빨리 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체가 돼가지고 현재 북한에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라고 해서 가장 큰 돌격대, 당원 돌격대 이게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돌격대라고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산꼭대기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도 아니고 그냥 이런 곳에 공사를 하는데 왜 사람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장비는 있긴 하지만 우선 연유 사성이 긴장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인력으로 하면은 경제적인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죠, 북한으로서는. 아까 마지막에 뭐 날은 저물었는데 돌격대는 뭐 열심히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재워야 다죠. 안 재워요? 안 재워요? 안 재워요. 그럼 몇 시간 자요? 야간 작업을 2시까지 하고. 새벽 2시? 조명은 있어요, 조명? 많이? 없어요, 햇불. 이렇게 햇불이요? 꼽아놓고 옆에다 꼽아놓고. 아니, 산적도 아니고 횃불로? 네, 햇불 켜고 해요. 허무에다가 디젤류를 묻혀갖고 이렇게 햇불처럼 해요. 그때 당시는 정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뭐 그런 충성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도 시장 체제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돈도 못 받으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국경 쪽으로는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앞쪽지대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뭐 중국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한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해서 풀죽으로 먹으면서 사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태경 씨, 밥은 잘 먹었어요? 대우해전군은 국가에서 건설 대상 끝나면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배려 식사라는 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이게 건설이 끝나면 이게 국가에서 이게 돌격대원들 몽땅 이게 큰 식당에 한 번 초청해서 점심 한 끼를 먹이는 거죠. 어떤 걸 주나요? 메뉴는 뭐 밥, 만두, 갈등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장 인상 남는 게 그 물만두가 이만한 살에 이렇게 쑥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고기 만두였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 기억 안 나고 거기만들 너무 엄청 맛있게 먹을 1년에 한 생각밖에 번 안 나요. 먹으니까 맛있죠. 아 그러니까 엄청 맛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이렇게 남포고속도로가 끝난 다음에 평양 시민들이 동원돼서 그 만두를 만든 거예요. 이만한 거 물만두 6개짜리. 평양 시민들이 또 만든 거예요? 네, 시민들이 만들어서 그걸 그날에 행사 보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남포고속도로 했을 때. 아니 근데 매일매일 하루에 일이 끝났을 때라도 뭘 맛있는 걸 줘야 돼요? 아니요, 그냥 밥, 배추국에 윰장, 꽁대, 호흡 몇 조각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격 때도 돈 안 받는다고 했죠, 월급? 네,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아니 월급을 안 주면 무슨 열정페이야? 빼고 나면 김정일을 위해서 방침을 위해서 각 공장마다 이제 그 몇 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원수가 돌격 때 지원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뭘 먹고 밥은 살아요? 많이 줘요? 버섯이랑? 버섯이랑 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돈도 안 주고 너무하네. 버섯도 안 주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그 한국에서 들어오는 쌀 있잖아요. 그걸로 주는데 그건 저 한국에서 들어온 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국가에서 다 내주는 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줘요. 그럼 그걸로 이제 그 대대 식구들 먹기에는 모자라잖아요. 잎쌀밥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옥수수하고 교환을 해요. 2대1로. 2대1로 교환해서 옥수수 밥도 그것도 g당 120g씩. 아유. 제가 북한의 수익 구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월급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급이 일단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는 2000년 이후부터 거의 월급 자체 가지고 시장 가격, 월급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 쌀 1kg 변변히 못 사는 형편인지라 거의 다 북한 주민들은 아줌마 와이프들이라든가 아니면 남편들이 시장,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월급이나 배급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자 말인 6.18 돌격대라는 거는 6월 18일 날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생겨난 돌격대인 거죠. 그러니까 돌격대가 중앙급이 있고 도시군별로 또 별도로 조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서 이걸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식량을 대주는데 분분히 못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처럼 옥수수하고 쌀하고 바꿔먹고 쌀하고 옥수수 바꿔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기관들에다가 또 돌격대가 조직이 되면은 무조건 너네 몇 명씩 내라 이렇게 지지를 떨고요.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현대판 노예라고도 불리는 북한 돌격대인데요. 제2의 군대로 총 대신 삽과 곡괭이를 사용해서 굉장히 험난하고 치열한 생존을 하고 있는 북한의 돌격대에 대해서 오늘은 세세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강조한 말리마 속도에 돌격대원들의 네모가 쌓이고 있다. 뭔지들 아시겠어요? 쇼크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체! 네? 기체! 상담하긴 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김정은이 강조한 말리마 속도의 돌격대원들의 그걸 죽어나가는 거잖아. 이거 너무 무섭다. 자, 시신이 쌓이고 있다가 네. 김정 선생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 북한이 이런 건설에 대한 거를 미화분식하기 위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카무라주하는 게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말리마도 하룻밤에 말릴 달리는 말이란 뜻이고요. 페가수스 있잖아요, 날개 달리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신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이라는 건 공칭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상 제한선을 넘으면은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4월 10날이에요. 올해 4월 10날에 평양에 또 이게 또 미래과학자구라고 해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걸 건설하는데 붕괴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거의 피해자가 60명이 죽고 그래서 100명 이상 이렇게 매몰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요. 예전부터 계속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돌격대원들이 이렇게 나가다가 죽게 되면은 결국 이걸 또 영웅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선전을 해서 미화하는 것이 북한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은 조현심 씨 있잖아요. 돌격대 돌격대 하시면서 그런 사고를 직접 목격도 해보셨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평양남포 할 때 그 하나 구간 다리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에 먼저 기초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일단 물 막고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물을 막는 게 우리가 자루에다 메어 날린 모래자루 가지고 온재를 쌓거든요. 근데 한 번은 비가 너무 억수로 왔는가 봐요. 그래갖고 우리가 쌓은 돌담이 그게 물량에 못 이겨갖고 이렇게 탁 튕겨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김정일이가 다리를 복구해라 해갖고 막 비 억수로 오는데 사람들이 고칠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막 비 오는 거 모래를 지어다가 겠다가 쌓고 했는데 물 내려오면 싸우면 떠내려고 싸우면 떠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사람 방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버텨 서서 물 이기냐 사람 이기냐 이렇게 막 하면서 물 막아주고.
진짜 그럼 막 맞고 있는데 물살이 못 이겨갖고 그게 떠내려가고. 네 찢겨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건지지를 못해요. 왜냐면 건지러 갔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냥 떠내려가면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냅두는 거죠. 저희 돌격대는 해상부청사의 도로건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양강도하고 한남도 그 산이 후치령이에요. 근데 그 산을 깎다 보니까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지렛대 들고 올라가서 그 돌도 깎아내려야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남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렛대로 하잖아요. 그 남자 몇 명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고 밑에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도 이제 위에 올라가서 지렛대질을 하는데 돌이 굴러내렸어요. 돌이 진짜 엄청 큰 돌이에요. 우리 위에서 다 피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일하는 집중에 못 보거든요. 근데 그분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완전 여기를 아주 뭉개고 가요. 우리는 저 다치면은 산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인도 가다 죽으면 2계급 특진해서 뭐 이렇게 계속 월급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 죽는 사람이 많다는데 혹시 그거 뭐 혜택이 있습니까? 죽으면 땡이죠. 맞아요, 땡이에요.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 치러주고 보상금을 준다. 보상금 같은 것도. 보상금은 안 주고요. 장례를 치러주되 거기에 애국증이라는 증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에 일하다 죽었다는 그런 애국증 같은 거 이렇게 따라놓아요. 지금. 여기도 못 바꿔먹어요 그걸. 증 말고 돈은 안 줘요? 뭐 보상. 대신 밀가루라든가 쌀 같은 건 이제 한 포대씩, 한 지대씩, 그저 이렇게 25kg짜리를 한 지대씩. 야.